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는 늘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박만순의 아짐에 참 불쌍해. 평생 고생만 하다 늙었지. 63세 김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순자는 조용히 부엌불을 켰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안치고 소먹이를 챙겼다. 그러고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밭으로 향했다. 하지만 남편 박만수는 달랐다. 아침부터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마루에 드러누워 있었다. 야, 밥은 아직이냐? 반찬은 또 이게 뭐고? 돈도 못 버는 게 밥만 축낸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생 그래왔기 때문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젊은 시절 만수는 말도 잘했고 힘도 좋았다. 순자는 그런 남편만 믿고 시집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은 변했다. 농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술만 늘어갔다. 돈이 없으면 순자에게 화를 냈다. 이가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망한 거야. 이 같은 여자 데려와서 내 팔자만 꼬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텼다. 아들, 딸 하나라도 사람답게 키우고 싶었다. 순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남의 밭일까지 도우며 악착같이 살았다. 비 오는 날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에도 쉬지 못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했다. 저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밭일밖에 못해요. 내가 데리고 살아주니까 사는 거지. 동네 사람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느 날 밤이었다. 혼자 밥상을 치우던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만수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편하게. 네가 뭘 했다고 편하게 살아. 입만 살아가지고.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방문을 닫고 누운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몰래 울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음 날 순자는 혼자 밭으로 나갔다. 남편은 읍내 나간다며 또 술집으로 향했다. 늙어서도 사람을 부려먹네. 순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땅을 갈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일했을까? 갑자기 삽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돌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순자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다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뭐지, 이게? 순자는 손에 묻은 흙도 닦지 못한 채 상자를 바라봤다. 상자는 오래돼 있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와 금괴, 은수저, 오래된 돈다발까지 가득 들어 있었다. 햇빛을 받은 금빛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순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세상에, 손이 덜덜 떨렸다. 평생 돈 때문에 서러웠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병원비가 없어서 허리 치료도 못 받았던 날. 자식 학비 때문에 몰래 눈물 흘리던 날. 시장에서 1,000원짜리 반찬 하나도 망설이며 사던 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들었고 순자는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혹시 꿈은 아닐까? 혹시 누가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상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몰래 읍내로 향했다. 오래된 골동품 감정소를 찾아간 것이다. 감정사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순자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밭에서 나왔어요. 감정사는 금반지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보통 물건 아닙니다. 최소 수억 원은 넘어요.
순자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평생 남의 집 머슴처럼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며칠 뒤였다. 남편 만수는 우연히 순자의 통장을 보게 됐다. 잔고를 본 순간 눈이 뒤집혔다. 야, 이 돈 뭐야? 순자는 가만히 밥상을 닫고 있었다. 내가 물었잖아.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냐고. 그 순간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돈이야. 만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평생 고개 숙이던 아내가 처음 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순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평생 당신 밑에서 쟤처럼 살았어. 맞고, 무시당하고, 참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만수는 얼굴이 벌개졌다. 야, 네가 지금 돈 좀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더니 식탁을 발로 걷어찼다. 그릇들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당신은 평생 술만 마셨잖아. 나 혼자 집안 먹여 살렸잖아. 이제 내 삶 살 거야. 그날 이후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다. 비가 새던 지붕을 새로 고쳤고 미뤄왔던 허리 치료도 받았다. 평생 한 번 못 가본 여행도 떠났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순자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혼자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아서였다. 반면 만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돈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소리쳤고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만수가 소리를 질렀다. 내 돈 가지고 유세 떤다. 순자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평생 술만 마셨잖아. 이제 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동네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봤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맞는 말이네. 저런 남편은 없는 게 나아.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순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만수는 점점 혼자 남겨졌다. 몇 달 뒤, 순자는 읍내 시장 한쪽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다. 손맛이 좋았던 순자의 음식은 금세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순자 아주머니 음식 먹으면 집밥 생각나?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가게 앞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평생 참고만 살았던 여자의 인생이 그제야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